던지기 업체가 얼마나 있는 걸로? 거의 90% 정도 되죠. 교육만 이수하고 자본금 1억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니까 스킬이 있어야지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건데 현지 에이전시에게 약 700만 원 정도에 전달한 다음 신랑을 이렇게 던집니다. 신랑분들이 책임 소재를 얘기할 만한 주체가 하나도 없어요. 담합해서 신랑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갑니다.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신랑들한테 책임 회피를 하거나 신부 검증을 제대로 할까요? 기본적인 서류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두보비정 PD입니다. 오늘 해드릴 얘기는 국결업체에도 던지기 업체가 있다? 보통 던지기 하면 안 좋은 약 있잖아요. 그 약을 전달하는 방법, 거기서 많이 쓰는 용어기는 합니다. 근데 그 약뿐만 아니라 이 국제결혼 업체 중에서도 던지기 업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 신랑을 모집하는 정식 허가업체가 있고 신랑을 모집해서 베트남 현지 에이전시나 마담한테 넘기는 방식이에요. 한국 업체가 모든 일을 다 하지 않고 베트남 에이전시 업체랑 협업하면서 대부분의 일들을 베트남 에이전시 업체가 일을 다 하고 신부님이나 아니면은 결혼 진행 과정이나 아니면은 차후 AS나 기숙사 과정 등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도 않고 정보도 크게 없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업체들을 이제 던지기 업체라고 하는 거죠. 인터뷰에서 들었다시피 이런 던지기 업체들은 본인들이 신랑들을 모집은 하지만 베트남에서의 맞선부터 결혼식, 신혼여행, 신부의 기숙사 입소, 한국어 교육 이 모든 중요한 행사들을 모두 현지 에이전시에게 일정 금액을 주면서 위임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지의 지사장이라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의 대표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 패키지 여행 있잖아요. 패키지 여행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이런 여행사들은 여행객을 이렇게 싼 가격의 여행 상품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직접 가이드를 하는 사람들은 이 여행사의 직원들이 아니라 협력업체라고 말하는 이 현지 여행사에서 모두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 때문에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여행객과 현지 여행사입니다. 이건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여행객들은 피 같은 여행 시간을 강제 쇼핑에 할애를 해야 되고요. 현지 여행사들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옵션과 강제 쇼핑을 스케줄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국결 사기 피해가 이 던지기 업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이런 던지기 업체는 현재 등록된 국결 업체 중 약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업체들 중에 이런 던지기 업체가 얼마나 있는 걸로? 거의 90% 정도 되죠. 그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실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국제결혼 업체 자체가 창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교육만 이수하고 자본금 1억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창업하고 나서 현지 에이전시를 수소문한 다음에 신랑을 모집해서 던지면 끝. 그래서 신생업체 또는 업력이 오래된 업체 중에서도 이런 던지기식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그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하지 않으니까. 뭔가 전문가적인 어떤 스킬이 있어야지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건데 베트남어도 안 되고 신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베트남 에이전시와 어떤 단판을 지으면서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컨트롤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업체는 신랑을 모집하고 상담을 한 다음 돈을 받겠죠. 1200만 원 혹은 1400만 원 그렇게 돈을 받고 현지 에이전시에게 약 6000달러 약 7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전달한 다음 신랑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겠죠. 그래서 5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마진이 남는다는 건 바로 이렇게 남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의 무노동이죠. 에이전시가 현지에서 알아서 다 일을 해주니까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서 상담만 하고 계약서만 쓰고 날로 500에서 700만 원 먹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잖아요.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라오스,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다양한 나라의 국결 상품 역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전문성은 개나 줘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현지 에이전시는 뭐가 다를까요? 업체는 뭐 잘 모른다 쳐. 그러면 에이전시가 양심적이면 괜찮겠죠. 그런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에이전시는 저 700만 원 안에서 본인들의 수익까지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질의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양심적인 업체라면 양질의 행사를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비양심적인 에이전시 업체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계약서의 설명과 틀린 컨디션의 호텔 그리고 매 끼니 쌀국수로 때우고 싸구려 결혼식 앨범, 사진, 웨딩드레스 그리고 싸구려 신혼여행까지
뭐 행사가 이런데 신부 기숙사는 상태가 좋을까요? 신부 식사 상태는, 한국어 교육 상태는 괜찮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업체 대표가 이걸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심지어 저런 업체 대표들은요, 간단한 베트남어 한마디 못하고요, 신부 입국 전까지 신부와 대화 한 번 안 하는 게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안에서 신부 검증이랑 업체의 피해 보상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순진하거나 멍청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자, 그럼 그 이유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무책임. 이 결혼이 물 흐르듯이 막 잘 진행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부분은 이렇게 잘 흘러갑니다. 그런데 간혹 나타나는 이 문제 여성들에 대한 대처가 정말 상식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는 여자를 소개해준 에이전시 업체가 해결해주길 바랄 것이고, 근데 에이전시는 정작 책임이 없어요. 결국 이 계약의 주체는 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랑분들이 책임 소재를 갖다 얘기할 만한 주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베트남에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홍보 사장이 중간에 어떠한 문제를 이제 관여를 하더라도 현실상으로는 정식 허가업체가 끌려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아니면 담합해서 신랑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던지기 업체는요,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관심이 없고 확인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에이전시나 마담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를 기도하죠. 그리고 중간에 신부 기책이나 이상한 분위기가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도 난 몰라, 몰랑 이걸 시전을 하고요, 신부가 한국 땅을 무사히 밟기를 정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들의 책임이 딱 사라지는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수익 구조상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편하고 손해 안 보고 제일 쉬운 거는요, 신랑을 나쁜 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이 빠개지면은 베트남 에이전시는 그 일을 갖다 다시 재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업체한테 돈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국 업체는 일이 다 끝났는데 자신들이 얻은 이득을 갖다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손해 보기 싫어가지고 신랑들한테 책임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베트남 에이전시한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러면서 나쁜 업체가 되는 거죠. 만일에 본인들의 귀책임을 확인을 했다, 그걸 순순히 인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피곤해져요. 내 돈 얼마 낼 테니 네 돈 얼마 토해라, 야 네 돈도 얼마 토해라, 마담도 얼마 토해라.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기서 한 명이라도 난 토하기 싫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결렬. 그러니까 업체나 에이전시는 절대 인마이 포켓한 돈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문성이 없다. 던지기 업체는요, 업력이 10년이 넘어가도요, 던지기만 했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여성들의 페이스북 문제, 한국어 자격증 문제, 전통 혼례 지적에 미친 듯이 개거품을 물고 발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트남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업체, 이런 업체 믿고 내 결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 네 번째 문제는요, 에이전시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들은 이 업체를 믿고 계약을 했지 이 에이전시를 믿고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언제 봤다고 이 에이전시를 믿어? 내가 계약서에 사인한 상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을 하자면 한국에서 신랑을 모집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직접 한 이 던지기 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일단은 한국에 있는 신랑들이 한국에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에이전시는 사실상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협력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인 책임도 없는 이런 업체를 믿을 수 있을까? 이 의문이 1번으로 들고요. 이제 나눠먹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업체에 들어온 돈은 현지에서 관리 감독하는 에이전시나 마담들이 결적 사유가 있는 신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자 전달을 안 해주죠. 그리고 신부는 마담이나 에이전시를 보고 그 남자를 소개받았기 때문에 한국 사장 얼굴도 몰라요. 심지어 업체 대표한테 기숙사를 보여주지도 않고 운영을 하는 에이전시 대표들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협업을 하는데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있는 기숙사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이건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거랑 비슷해요. 생선을 공급받는 사람이 이 생선이 보관되어 있던 냉동창고를 확인을 못하는 거야. 어떤 상태로 보관이 되어서 나에게 오는지를 확인을 못하는 상태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던지기 업체들은 그 거래를 해요. 미친 것 같아.
결국은 그 기숙사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업체 대표도 몰라, 신랑도 몰라.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게다가 신부한테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에이전시나 마담 업체 있잖아요, 절대 한국 업체 사장이나 남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돈도 다 받았고 계약상 책임질 필요가 없는데 그 짓을 하는 사람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에이전시 사장입니다. 그 말을 하겠습니까? 말하는 놈이 병신이지. 자, 5번째는요, 신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던지기 업체의 경우에는요, 신부의 필수 서류 없이 맞선을 수십 명씩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에이전시나 그 업체가 그렇게 많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거를 특장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원칙적으로 서류 없이 여성과 맞선을 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데 30명을 보여줬는데 이 30명의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안전한 결혼하러 간다면서요. 안전한 결혼하러 가면서 신부의 범죄 기록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결혼식을 한다? 신부의 미혼 증명서 눈으로 확인했어요? 확인도 안 하고 결혼식을 한다? 정말 미친 짓입니다. 게다가 서류조차 준비하지 않는 업체 에이전시에서 신부 검증을 제대로 할까요? 기본적인 서류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혼이 된 다음에 업체에게 서명을 해서 전달해야 되는 서류는 딱 이겁니다. 이 서면 동의서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 이외에 모든 다른 문서들은 업체 혹은 에이전시가 날조한 문서니까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업체 혹은 에이전시가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이 성혼 합의서, 이 이상한 서류예요. 그리고 이 서류에 여러분들의 서명을 받습니다. 자, 이 합의서에는 나는 신부의 모든 서류를 확인을 했다. 그리고 이 신부를 선택한 이후에 생기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음을 고지받았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업체는 법적으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인값이란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업체가 던지기 업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교묘하게 지사장이란 이름을 쓰면서 마치 본인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그 지사장이 종사자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절대 그 사람은 지사장이 아닙니다. 무조건 에이전시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무조건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사인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성혼 서약서를 쓰셨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구청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폐악질을 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요, 이 구청 민원을 전화로만 해가지고 안 된다, 구청 직원이 업체에 전화해봤는데 서류 받았다는 사인을 받았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민원은요, 절대 전화성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직접 찾아가서 언제 현지 맞선을 봤었고 신부의 서류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강하게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방법으로는 구청 직원들 공무원이잖아요. 귀찮아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 데리고 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지 저 뒤에 있는 아저씨가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꼭 확인해달라고, 안 그러면 더 크게 문제 제기할 거라고 소리를 꼭 지르셔야 됩니다. 고양시청가 갖고 무슨 부서에 있더라고요. 이 담당 공무원 새끼가 그 뭐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이 새끼가 지금 내가 피해봐갖고 피해 신고를 하는데 아무 일 없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래갖고 내가 그 말단 공무원 놈 제껴버리고, 야 여기에 제일 높은 사람 누구야 했더니 과장이 부서장이래요. 내가 과장 만나게 해줘. 그래갖고 내가 과장한테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서류를 써갖고 있었던 일 얘기했죠. 그래서 그 과장이 말단 공무원한테 똑바로 조사 좀 제대로 하라고 해갖고 거기서 영업 정지 3개월을 먹었어요. 근데 대신에 진짜 서류를 못 보셨어야 돼요. 못 본 것 같아, 이러면 안 됩니다. 자, 해당 업체가 진짜 신부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다, 혹은 신부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 그랬다면 사무실에 보관된 신부의 서류에 발급 날짜가 신랑들이 입국해서 결혼식을 올린 그 결혼식 날짜보다 늦게 발급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날짜 2개를 대조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권에 있는 출입국 날짜와 그 서류에 있는 발급 날짜를 꼭
비교 대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 신분증도 꼭 챙겨 가시고요. 엉뚱한 여자 서류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 업체가 이걸 분실했다고 하면 어떡해요? 걱정 마십시오. 분실해도 영업정지 맞습니다. 근데 늦은 날짜를 들고 와서 분실해서 재발급 받았다. 이 베트남 범죄 리포트요. 재발급은 1차 발급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발급 안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업체가 무슨 소리를 하든 개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속성 결혼을 하고 떡을 미리 먹어서 이제 업체, 에이전시가 칼을 쥐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낫자루라도 하나 쥐고 있어야 되잖아요. 신부 서류를 보여주지 않는 이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베트남에서 범죄 리포트 발급받는 데는 적어도 3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맞선 보고 내일 가서 뗀다고 뗄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서류 미비로 인한 업체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차 적발 시 3개월 영업정지, 2차 적발 시 6개월 영업정지, 그리고 3차 적발 시 등록 취소가 됩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 국제결혼 던지기 업체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물론 업체 선택은 개개인의 판단이겠지만 부디 많이 알아보시고 현명한 국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